자, GSAT 실전 모의고사 지난 시간에 2회까지 보셨고요. 3회 문제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인 결론을 고르시 이렇게 돼 있죠. 역시 뭐 벤 다이어그램으로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란 말이 이렇게 나오니까요. 근데 일단 영양제 복용하는 사람, 과일 먹는 사람, 감기 나오는데 감기는 앞에 보니까 감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도 감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감기에 걸리지 않는 걸로 개념을 설정하는 게 좋겠어요. 일단은 결론 찾는 건 일단 벤 다이어그램으로 가보는 게 좋으니까요. 영양제 복용하는 사람, 과일 먹는 사람, 그다음에 이거는 감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1, 2, 3, 4, 5, 6, 7, 8. 일단 첫 번째 전제. 영양제를 복용하는 모든 사람이 과일을 안 먹는다. 이런 과일 먹는 이런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2번하고 3번이 없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감기에 걸리지 않는 모든 사람은 과일을 먹는다. 감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여길 말하잖아요. 이 사람이 전부 다 과일 먹는데요. 그 말은 감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 중에 과일 안 먹는 사람은 없다. 4번, 7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입니다. 그죠? 4번하고 7번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줘야 될 것이 영양제라는 개념을 놓고 보면 2, 3, 4번이 지워졌으니까 마지막 개념 1번 영역은 있어야 되고 감기 X라는 개념도 보면 3, 4, 7이 지워졌으니까 6번 영역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마지막 영역이니까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선택지를 봐야 되겠죠? 1번 감기에 걸리지 않는 모든 사람. 여길 말하는데 이 사람이 전부 다 영양제를 복용하는가? 이 사람 중에 남은 건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엔 영양제를 복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틀린 게 되는 거겠죠. 정확히는 감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전부 다 영양제를 복용하는가? 이 말은 6번하고 7번이 없냐고 묻는 건데 6번하고 7번이 없어지는 거는 안 되죠. 6번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답은 안 되는 거고. 2번 감기에 걸리지 않는 어떤 사람은 영양제를 복용하는가? 이 중에 영양제 복용하는 3, 4번 중에 뭐가 있냐고 묻는 건데 역시 3, 4번 중에 뭐가 있다는 보장은 없죠. 3번 영양제를 복용하는 여기죠. 모든 사람이 다 감기에 걸리는가? 이거는 우리가 감기에 걸리지 않는 걸로 개념을 설정했잖아요. 하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영양제를 복용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전부 다 감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해서 3, 4번이 없냐고 묻는 거예요. 이거는. 이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묻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감기에 걸린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감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중에서 여기에 겹치는 사람은 없다. 이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3, 4번은 분명히 진짜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4번. 영양제를 복용하는 모든 사람은 여기를 말하는데 전부 다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포함되냐 묻는 거고 1번하고 2번이 지워지냐 묻는 건데 1번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도 답이 안 되고. 감기에 걸리는 모든 사람.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바깥쪽을 말하죠. 1, 2, 5, 8을 말하거든요. 이 사람이 전부 다 영양제를 복용하는가? 다시 말해서 1, 2, 5, 8 중에 영양제를 복용하지 않는 5번이나 8번 영역은 없냐? 이렇게 묻는 건데 5번, 8번은 있는 점인지 모르잖아요. 이것도 답이 안 되고. 답이 이제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 그림에서 추론할 수 있는 건 3번이죠. 자, 됐죠. 근데 이 문제를 뭐 이렇게 어렵게 풀 필요 있나? 이렇게 풀어도 되잖아.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양제를 복용하는 모든 사람은 과일을 먹지 않는데 이걸 대우처럼 바꿔봐요. 그럼 과일을 먹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감기에 걸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영양제를 복용하는 사람은 과일을 먹지 않고 과일을 먹으면 감기에 걸리니까 영양제를 복용하는 사람은 감기에 걸린다. 그러니까 이게 답이 3번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그거는 답이 3번이라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는 적합하지만 나머지가 왜 답이 안 되는지에 대한 거를 설명하기에는 어렵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전공법을 먼저 연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생각하시는 게 더 순서상으로 옳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미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 영화 좋아한다. 수학을 잘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 영어도 잘하지 못한다. 여기는 보면 이 두 번째 문장을요.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도 돼요. 잘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설정하는 것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대우로 바꾸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 대우처럼 바꾸면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 수학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문장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수학도 잘한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것도 더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부정된 개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조금 생각하는 게 긍정된 개념에 비해서는 번거로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 그다음에 영어 잘하는 사람, 그다음에 수학 잘하는 사람 이렇게 개념을 설정해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영어를 잘한다.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있다는 얘기죠. 2번하고 3번 중에 뭐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수학을 잘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영어도 잘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걸 이렇게 바꿨잖아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전부 다 수학을 잘한다. 이게 포함된다는 얘기죠. 2번하고 5번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워집니다.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문장 그대로 놓고 개념을 설정해봐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깥쪽이잖아요. 1, 2, 5, 8. 근데 영어도 잘하지 못한다. 그럼 이 바깥쪽 중에 영어 잘하는 사람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2번, 5번이 지워진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어차피 같은 말이기 때문에 말을 바꿔도 결국은 같은 그림이 그려집니다. 네. 선택지를 봐야 되겠죠? 1번입니다. 수학 잘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드라마를 좋아하는가? 수학 잘하는 사람 여기고 전부 다 미국 드라마를 좋아한다는 얘기는 6번하고 7번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알 길이 없죠. 2번.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전부 다 미국 드라마를 좋아하는가? 6번처럼, 그러니까 5번하고 6번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6번처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답이 안 되고. 미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도는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수학을 잘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데 미국 드라마를 잘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수학을 잘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3번하고 4번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3번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고. 미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수학을 잘한다? 그럼 이건 3번하고 4번 중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답이죠. 그죠? 여기 있으니까. 답은 4번이 되고요. 5번. 수학을 잘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 수학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1, 2, 5, 8을 말하거든요. 전부 다 미국 드라마를 안 좋아하는가? 1번하고 2번이 절대 존재할 수 없는가? 이건데 1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답이 안 되는 거죠. 답이 이제 4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이번 전제 찾는 겁니다. 일단은 이게 고급 자동차하고 편리한 것이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제 공식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데 얘는 표준화된 형태가 아니에요. 문장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표준화해보면 표준화하고 나서 이제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정해야 되니까 배기량이 큰 자동차 중에 고급 자동차가 아닌 것은 없다. 일단은 배기량이 큰 자동차라는 개념이 새로 나왔고 그 다음에 고급 자동차라는 개념이 밑에 있었던 거니까 이건 그냥 쓰면 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걸 표준화시키면 뭐 모든 A는 B이다 어떤 A는 B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준화시켰을 때 이게 어떤 문장이냐는 거예요. 이게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을 땐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것만 가지고 배기량, 고급 자동차 이렇게. 그럼 배기량이 큰 자동차 중에 고급 자동차가 아닌 것이 없다. 이 부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 무슨 그림이에요? 배기량이 큰 건 전부 다 고급 자동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모든 배기량이 큰 자동차는 고급 자동차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급은 이 동그라미가 되고 배기량은 세모가 되는 거겠죠. 배기량이 큰 건. 이렇게 돼요. 됐죠? 그림상 그렇게 보이니까. 해서 이제 이거를 구조를 보면 일단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있을 때 동그라미가 고급 자동차, 네모는 편리한 것, 그 다음에 세모가 배기량 큰 거예요. 이렇게 되고 구조는 세모 동그라미 있고 중간에 비워져 있고 동그라미 네모가 있는 상황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모든 배기량이 큰 거니까 주연, 어떤 고급 자동차니까 부주연, 고급이다 긍정문으로서 부주연, 편리하지 않다 부정문으로서 주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상황에서 문제를 풀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얘네들도 봐야 되는데 얘네들은 일단 첫 번째 봐야 될 거는 이게 동그라미 두 개가 나왔으니까 세모나 네모로 구성된 명제인가 순서 관계없이 그러니까 배기량이 큰 것과 편리한 것에 관한 명제인가를 봐야 되는데 배기량이 큰 모든 자동차가 편리하다. 이거 두 번째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배기량이 큰 모든 자동차가 편리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이 문장 그대로가 표준화되어 있는 형태는 아니고 2번은 어떤 배기량이 큰 것은 큰 자동차는 편리하지 않다. 편리한 자동차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될 수 있어요. 어떤 배기량이 큰 것은 편리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의미 자체가 이렇게 된 의미고 이걸 가지고 이제 공식이 맞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고 어쨌든 세모하고 네모로 구성된 명제인 건 맞습니다. 여기도 배기량이 큰 거 편리한 거. 이거 편리하지 않으면서 배기량이 큰 자동차는 없다.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그림을 그려보시면 여기 편리 배기량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은 편리하지 않으면서 배기량이 큰 건 없대요. 그럼 여기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배기량이 큰 게 전부 다 편리하다 이 말인 거예요. 따라서 모든 배기량이 큰 자동차는 편리한 자동차이다. 이렇게 돼요. 얘도 맞아. 편리한 것 중에는 배기량이 큰 자동차도 있다. 이거는 뭐 문장 자체가 쉬워서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도 마찬가지. 편리한 거, 배기량 큰 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 편리한 것 중에서 배기량이 큰 자동차 여기가 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이게 어떤 편리한 것은 편리한 게 앞에 있으니까 편리를 앞에 적을게요. 편리한 자동차는 배기량이 큰 것이다. 배기량 큰 자동차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약간 이 표준화하는 과정, 이게 좀 필요한 문제네요. 자, 그럼 이제 어쨌든 세모하고 네모로 구성된 명제인 건 다 맞아요. 이제 공식에 들어가야 되죠. 첫 번째 여기 마이너스 써야 됩니다. 그죠? 부정문이어야 합니다. 자, 긍정문이니까 안 되고, 그죠? 얘는 되고, 얘 긍정문이네요. 안 되고, 얘도 긍정문이에요. 안 되고, 얘도 긍정문이 안 돼요. 이거 긍정문입니다. 이거 없다라고 돼 있지만 이거는 않으면서 큰 건 없다라는 얘기는 전부 다 그렇다는 얘기니까 긍정문이에요. 표준을 해보니까 나오죠. 표준을 하고 나서 긍정문인지 부정문인지 따지고 주연 부주연을 따지는 거지,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문장만 보고 따지는 게 아닌 겁니다. 이런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됐죠? 그래서 이 네 개가 다 지워졌기 때문에 답은 여기가 돼요. 그죠? 부정문이어야 하니까. 지금 다 긍정문이니까. 답은 2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이제 표준화하는 그런 연습들을 하기에는 이제 좋은 문제였다고 보실 수 있는데, 자, 이 문제는요, 제가 다른 방법으로 한번 푸는 걸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푸는 거예요. 전제 찾는 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는데, 공식이 좀 더 편하니까 공식을 좀 했던 거지, 벤 다이어그램으로 전제 찾는 문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일단 그림을 그리죠. 배기량이 큰 거. 그 다음에 고급 자동차. 그 다음에 편리한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1, 2, 3, 4, 5, 6, 7, 8. 그러면 일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주어진 전제 첫 번째는 저한테 주어진 거니까 이건 그냥 씁니다. 배기량이 큰 자동차 중에서 고급 자동차 아닌 것은 없다. 이 부분이 지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정확히 표준화할 필요 없이 그냥 어느 영역이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나름대로 편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전제가 이렇게 돼 있고 결론이 어떻게 돼 있냐면, 어떤 고급 자동차는 편리하지 않다. 고급 자동차 중에 편리하지 않은 것이 있다 해서 이 부분에 뭐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만 이 그림의 의미는 뭐냐면 이 중에 최소 어느 한 군데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근데 이 중에 최소 한 군데가 있다는 건 우리가 여기에 적혀 있기 때문에 전제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어디라도 나오면 된다라는 결론만 나오면 된다. 이거예요. 그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그림으로 그리지 않고, 결론은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그냥 어떤 영역에 관한 얘기인지 그것만 표시를 해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관한 얘기잖아요, 여기.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거예요. 이 결론 자체가 2번하고 5번 중에 어딘가가 존재한다 이거고, 얘는 1번하고 4번이 지워졌다 이건데, 이 중에서 어떤 게 추가되면 과연 2번하고 5번 중에 어딘가가 존재한다. 2번도 좋아요. 5번도 좋아요. 둘 다도 좋아요. 걸쳐 있어도 좋아요. 2번하고 5번에 동시에 걸쳐 있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걸쳐 있으면 안 돼요. 이러면 2번에 존재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2번에 동그라미가 돼도 좋고 V 동그라미가 돼도 좋고 5번에 V 동그라미가 돼도 좋고, 둘 중에 둘에 걸쳐 있어도 좋고 둘 다 나와도 좋아요.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하여튼 이 안에 분홍색 부분 안에 V 동그라미만 만들 수 있는 전제라면 뭐든 다 답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1번부터 해볼게요. 하나씩 넣어보는 거죠, 이제는. 1번, 배기량이 큰 모든 자동차는 편리하다. 배기량이 큰 게 전부 다 편리하다는 얘기는 1번하고 2번이 지워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자, 근데 1번하고 2번을 지워보세요, 여기다가. 1번하고 2번을 지워보면 분홍색 부분에 V 표시가 생기긴커녕 여기에 V 표시가 생기고, 이 분홍색 부분 중에 하나가 지워질 뿐 그 나머지 하나 남은 부분에 V 표시가 생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가 않는다고요. 답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번, 배기량이 큰 모든 자동차가 편리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건 답이니까 좀 이따 보기로 하고. 3번, 배기량이 큰 어떤 자동차는 편리하다. 배기량이 큰 것 중에 편리한 게 있대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럼 3, 4번 중에 뭐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V 표시가 생기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분홍색 부분에 V 표시가 생기진 않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3, 4번 중에 뭐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두 개 결합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뭐가 있다는 표시는 생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얘도 답이 안 돼요. 4번, 편리하지 않으면서 배기량이 큰 자동차는 없다. 편리하지 않으면서 배기량이 큰 자동차, 이 부분이 없대요. 1번하고 2번이 없대요. 마찬가지 원리로 답이 안 돼요. 5번, 편리한 것 중에는 배기량이 큰 자동차도 있다. 3번하고 3번 중에 뭐가 있대요. 마찬가지 원리로. 그죠? 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전제들은 들어가 봐야 어쨌든 이 분홍색 부분에 V 표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답이 안 돼요. 근데 2번을 봐요. 배기량이 큰 모든 자동차가 편리한 건 아니다. 배기량이 큰 자동차가 다 편리한 건 아니라는 얘기는 배기량이 큰 것 중에 편리하지 않은 게 존재한다는 얘기고, 편리하지 않은 게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 부분에 뭐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1번하고 2번 중에 뭐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1번은 지워졌으니까 2번이 확실하게 있다는 표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이 그림이 그려진다고요. 두 번째 전제가 추가되면. 그럼 이 그림을 보세요. 빨간 부분에 분홍색 부분에 뭔가 V 표시가 생겼나요?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문제를 풀 때에도 이거 문제 풀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공식이 너무 힘드니까 나는 차라리 이걸로 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연습하면 이것도 꽤 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편하신 대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에스프레소 좋아하는 사람은 카페에 간다. 카페에 가는 어떤 사람은 설탕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 카페 가는 사람, 설탕 좋아하는 사람, 카페 가는 사람 여기 있고요. 그럼 에스프레소는 세모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자, 동그라미, 세모, 네모. 동그라미는 카페 가는 사람, 세모는 설탕 가는 사람, 네모는 에스프레소 좋아하는 사람이죠. 구조는 세모 동그라미 있고 비워져 있고 동그라미 네모가 있어요. 에스프레소 좋아하는 모든 사람, 카페에 간다. 긍정문. 카페 가는 어떤 사람 어떤 수식 받아서 부주연. 그 다음에 설탕을 좋아하지 않는다. 부정문으로서 주연. 이렇게 되는 거죠. 설탕이라는 개념이 부정됐으니까요. 전제로 가겠습니다. 일단 먼저 여기는 동그라미 나왔으니까 세모하고 네모로 구성된 명제여야 해요. 순서에 관계없이 세모하고 네모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에스프레소하고 설탕입니다. 에스프레소, 설탕. 설탕 좋아하지 않는, 어떤 사람도 에스프레소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는 모든이고 얘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이거는 대우처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대우처럼 바꿔보면 모든 에스프레소를 좋아하는 사람은 설탕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설탕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세모하고 네모로 구성된 명제가 맞습니다. 3번 에스프레소 설탕, 4번 설탕 에스프레소, 5번 에스프레소 설탕. 다 되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공식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여기 이제 첫 번째 마이너스 해야 되겠죠? 자, 부정문이어야 합니다. 이거 부정문 맞죠? 이거 긍정문입니다. 그죠? 긍정문이에요, 이거는. 2번은 부정문이 아닙니다. 이 생긴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개념으로, 우리가 설정한 개념으로 구성된 명제로 만든 후에, 그러고 나서 이제 긍정인지 부정인지 판단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긍정문이네요. 이거 긍정문이네요. 긍정문이네요. 끝났네요. 그죠? 부정문은 얘밖에 없으니까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그려서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도 연습으로서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경제 살펴봤고요. 또 다음 문제 보죠. 자, Z기업의 영업 1팀 회식위에서 신입사원 팀장, 그 다음에 팀원 8명. 총 10명의 식탁을 사이에 두고 두 줄로 마주보고 앉으려고 한답니다. 모두 고려했을 때 항상 거짓인 것 이렇게 묻고 있네요. 근데 이제 자리 배치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제 신입사원이 여기 있고 팀장이 여기 있네요. 자, 조건 보겠습니다. 팀원 A는 팀장과 같은 줄에서 팀장과 가장 먼 자리. 그럼 이건 여기라는 게 딱 정해진 거죠, 그죠? 같은 줄은 윗줄이니까. 가장 먼 자리는 여기 중에 여기니까. 그죠? 뭔가 싫으신가 보죠, 팀장님이. 자, 두 번째, 팀원 E는 C의 옆에 앉는다. E는 C의 옆에 앉는답니다. 근데 그 C하고 E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F는 H와 같은 줄, FH는 이렇게 적겠습니다. 같은 줄, 뭐 이렇게. C하고 D 둘 사이는 3명이 왔는데요. 그럼 이렇게 되죠. 3명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이 C하고 D는 누가 앞인지 누가 뒤인지는 모르죠. 그래서 D하고 C 이렇게 되겠네요. B하고 G는 옆자리에 나란히 앉는다. B하고 G는 옆에 붙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H는 신입사원 바로 옆자리, 남는 자리는 요 자리밖에 없어요. 그죠? 바로 옆에 팀장님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마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보니까 F하고 H가 같은 줄이라고 했으니까 F는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네요. CD는 이렇게 보니까 양 끝, 사이에 3명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윗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 아랫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기 때문에 C하고 D는 동그라미로 표시하기로 할게요. 동그라미는 CD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동그라미는 C하고 D입니다. 그 다음에 C하고 E는 붙어 있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동그라미로 표시하는 것보다 C가 정해지는 것에 따라서 E의 자리도 정해지니까 이건 하나 더 그리는 게 차라리 낫겠네요. 하나 더 그립시다 그냥. 그래서 F 팀장 신입사원 H, A 해서 C하고 D는 왼쪽 오른쪽이 서로 달라질 때마다 하나씩 형성하는 게 좋겠네요. C하고 E가 이런 관계니까 E는 여기가 되고 얘는 E가 여기가 되겠죠. 그죠? 요것 따라서. 그러면 이제 여기 B하고 G가 났는데 B하고 G는 여기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동그라미를 B하고 G라고 합시다. B하고 G라고 해서 동그라미가 여기 들어가거나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는 각각 2가지씩이니까 전체 4가지가 되겠네요.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항상 거짓인 것을 묻고 있습니다. 1번 팀원 E는 팀장과 다른 줄에 앉는다. E는 팀장하고 다른 줄에 앉습니다. 그죠? 이게 줄이니까 서로 마주보긴 하지만 다른 줄에 앉는 건 맞습니다. 2번 자리 7번. 자리 7번은 보니까 이 자리예요. 그죠? 이 자리에 앉는 건 B인가? B일 수도 있지만 G일 수도 있어요. E일 수도 있고요. 세모 정도 보겠습니다. 3번 팀원 C는 자리 1에 앉는다. 팀원 C는 여기가 되죠. 지금 4일 수도 있고 8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1은 절대 안 돼요. 1은 F가 앉으니까 틀렸네요. 답이 3번이 되겠네요. 4번 신입사원과 정면으로 마주보고 앉은 팀원. 여기는
여기죠? B가 될 수도 있고 G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세모 정도로 보고요. D하고 H는 같은 줄, D하고 H는 같은 줄이 절대 아니죠. 그죠? 여기도 절대 아니네요. 그죠? 맞는 말이 됩니다. 문제에서 묻고는 항상 거짓을 묻고 있으니까 답이 3번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4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과일이 나오네요. 순서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1, 2, 3, 4 순서별로 사람이 누군지 그 과일이 뭔지 이렇게 이 표에다 이제 정리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과. 정해졌네요. D 바로 뒤에 들어온 사람은 키위. 그 사람은 C가 아니에요. 이렇게 합시다. D 바로 뒤에 들어온 사람은 키위인데 그 사람이 C는 아니다. 해서 요런 블럭을 하나 만들죠. 이렇게 해서 이거 이제 적당히 이렇게 들어가겠죠. B는 세 번째 넣으면 되고 A와 A 바로 앞에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A 앞에 들어온 사람이 있으니까 A는 요 자리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A하고 A 바로 앞에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앞이라고 표시를 이렇게 해줄 건데 이렇게요. 사과를 받지 않았다. 그럼 둘 다 사과가 안 된다는 얘기겠죠? 사과 아니고 사과 아닙니다. C 바로 뒤에 들어온 사람은 딸기를 받았다. C 바로 뒤에 들어온 사람은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딸기를 받았다. 이렇게 되네요. 자, 이거 이제 여기다 적당히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부터 넣을까요? 여기 보니까 여기가 의미가 있는 게 사과가 둘 다 안 된다 했는데 그가 여기는 안 되죠. 사과 요 두 자리가. 그러니까 A 자리가 일단 여기는 무조건 아니고 여기 해도 사과가 안 되니까 안 되고 여기는 A가 이미 아니고 A는 여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둘 다 사과가 아닌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이미 여기에 적혀 있기 때문에 사과가 아닌 건 이미 여기서 중복되는 정보니까 안 적겠습니다. 다음에 D 바로 뒤에 C가 아닌 사람이 와야 돼요. 그럼 D는 여기나 여기잖아요. 여기 하면 C가 여기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D가 여기가 될 수밖에 없고 C가 여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키위는 여기가 되네요. 이렇게 해서 이쪽이 키위. 그럼 C 오른쪽 아래 딸기가 와야 돼요. 그게 딸기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려운 정보는 아니네요. 여기 이제 귤이 마지막으로 들어가면 게임은 끝이 납니다. 됐죠? 그래서 올바르게 짝지어진 거 A, B, C, D 순서입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게 1, 2, 3, 4번이 아니고요. A, B, C, D 순서죠. 하기 때문에 이제 맞춰보면 뭐 귤, 키위, 사과, 딸기잖아요. 귤, 키위, 사과, 딸기 답이 2번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9명이 있고요. 3명씩 3개 조로 나눠서 한식, 중식, 일식 중 서로 다른 음식을 먹었대요. 근데 보니까 조별로 같은 종류니까 그 조가 그냥 한식 조, 중식 조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한식, 중식, 일식 해가서 일식 이렇게 해서 어디에 뭐가 들어가는지 이제 적당히 들어가면 되겠죠. 3명씩 들어가는 거는 뭐 여기 3명씩 3계절하고 되어 있으니까 추론할 수 있겠고요. 자, A하고 B는 같은 종류. 그럼 A하고 B가 같은 조라는 얘기겠죠. D는 한식 안 먹었다. 그럼 D는 여기는 아니란 얘기고. F는 중식을 먹었다. F는 여기가 정해졌네요. B는 중식 또는 일식. 이거는 어떻게 표시하면 좋겠냐면 B는 여기가 아니라고 적는 게 좋겠어요. 그죠? 이거나 이렇게 가로로 표시해버리면 이거는 피곤하니까. H하고 I는 중식하고 일식 중 서로 다른 한 종류. 그럼 H하고 I는 일단 서로 다른 종류니까 같은 조가 아니라는 점. 그 다음에 H하고 I는 둘 다 한식은 될 수 없다는 점.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주어지냐면 아니고 아니다 보니까 결국 남는 건 걔밖에 없다. 이게 이제 여기서 해결이 되는데 왜냐면 여기 지금 B가 아니잖아요, 여기. 근데 A하고 B는 같은 종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A도 안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H하고 I는 서로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H하고 I는 서로 다르다는 게 여기 있는데 여기 F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 F도 안 돼요. 그럼 여기 왜 이걸 제가 적었냐면 전체 9명이잖아요. 여기 6명이 안 돼요. 그럼 나머지 3명이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없는 사람 보면 A, B, C가 없네요. C, 그다음에 D, E가 없죠. E, F, G가 없어요. 그죠? F, G. 이렇게 해서 C하고 E하고 G가 한식이다. 이렇게 정해진다는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할 거는 여기에서 H하고 I가 서로 다르다고 했는데 H하고 I는 여기 어떻게 들어갈지 몰라요. 그죠? H하고 I는. 그러니까 여기 H하고 I가 되거나 I하고 H가 되겠죠. 이렇게. A하고 B가 같은 조래요. 그럼 A하고 B가 같은 조라면 여기는 한 자리밖에 안 남았잖아요. 여기도 이제 이미 3명은 다 끝이 났고 한 자리밖에 안 남았고 근데 여기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A하고 B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럼 나머지 한 사람 A, B, C, D가 없다. 그죠? 그럼 D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나오네요. 중식하고 일식이 H가 먹는 경우, I가 먹는 경우 뭐 이렇게요. 자, 됐습니다. 이거 가지고 선택지로 가야 되겠죠? 항상 참인 걸 묻고 있습니다. C는 중식 또는 일식, C는 지금 여기 있으니까 무조건 한식이에요. 틀린 거죠. H는 일식, H는 일식일 수도 있지만 중식일 수도 있어요. 세모 정도로 보고.
E하고 G는 서로 다른 종류. 이건 같은 종류잖아요. 무조건. 틀렸죠? D하고 I는 서로 같은 종류. D하고 I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G는 한식? 그러네요. 그죠? 그래서 항상 옳은 것을 묻고 있죠. 항상 옳은 것을 묻고 있으니까 답이 5번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5명이 나오고요. 각자 한 개씩 5개 하단에 진달래, 장미, 무궁화, 개나리, 해바라기. 네. 항상 거짓인 건 묻고 있습니다. 5명이 심은 꽃은 다르고 번호로 나오네요. 그죠? 1, 2, 3, 4, 5 이렇게 해서 정은이가 꽃을 심은 하단의 번호보다 작은 번호는 2명뿐이래요. 그럼 이거는 정은이가 세 번째 큰 번호라는 걸 알 수 있죠. 정은. 그다음에 이 뒤에 유나하고 수영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유나하고 수영이 여기 이제 적당히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1번에는 무궁화라고 되어 있고요. 예, 밑에는 이제 꽃을 적겠습니다. 진달래하고 장미는 3번 또는 5번. 진달래하고 장미. 아니면 이쪽이 장미이고 이쪽이 진달래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달래, 장미, 장미, 진달래 둘 중에 하나고. 수영이는 개나리. 이건 이렇게 적읍시다. 수영이가 개나리가 이렇게 되는데 개나리가 여기 이제 어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여기 안 되고 여기 안 되네. 여기도 안 되네요. 그죠? 여기나 여기 중에 하나겠네요. 일단은. 다솜이는 5번. 그럼 다솜이 여기. 자, 문제는 이거네요. 수영하고 개나리가 어디로 들어갈 건지. 근데 여기 보니까 윤하고 수영은 둘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도 아니니까 여기밖에 안 남죠, 자리는. 그죠? 개나리가 겹쳐져서 안 되니까. 수영. 개나리가 되고, 그럼 여기 윤하는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여기 들어가야 되는 이름, 여기 보니까 민지가 여기 비어있고, 그러면 개나리, 무궁화, 진달래, 장미 다 들어갔으니까 여기 해바라기 들어가면서 남는 정보는 더 없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해서 이제 여기 두 가지 경우만 경우의 수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는 지금 항상 거짓인 걸 묻고 있거든요. 해바라기 짝수냐? 그러네요. 4번이니까. 2번은 계단이냐? 맞네요. 개나리 바로 옆에, 해바라기 바로 옆에 개나리냐? 이거 무조건 안 됩니다. 그죠? 답이 3번인 것 같고. 다솜이는 장미냐?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세모. 유나가 꽃을 심은 하단. 가장자리냐? 그러네요. 1번 아닌 5번이 가장자리인데 1번이니까 이거 맞는 말이죠. 항상 거짓을 묻고 있으니까 답이 3번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5명이고요. 예선 통과한 사람이 2명이랍니다. 예선에 탈락한 사람만 모두 거짓말했대요. 그럼 이건 이렇게 돼요. 통과한 사람이 2명. 근데 그 사람들은 진실. 탈락한 사람 모두 거짓. 그래서 ET, 3F. 이런 상황인 거죠. 자, 예선을 통과한 사람끼리 바르게 묶인 것. 이렇게 묶고 있네요. 자, 진술을 봅시다. A가 말하길 B가 탈락했다, E가 탈락했다. 탈락했다는 말을 TF로 정리하는 게 그냥 통일을 시키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B가 탈락, 그리고 E도 탈락. B가 말하길 E는 탈락. C가 말하길 A는 거짓말하고 있다. D가 말하길 A하고 B 중 적어도 한 명 진실. 이건 A가 진실 혹은 B가 진실. 이렇게 하면 되죠. 이 적어도 한 명이라는 게 또는이라는 의미니까. 됐고 E가 말하길 나는 통과, 진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실이니까 이건 T라고 합시다. 진실 이렇게. 자, 근데 이건 문제가 뭐냐면 2명이 진실로 3명이 거짓이라 했는데 이게 짝을 지어볼까? 라고 했을 때 C랑 A가 짝을 지어지는 건 알겠어요. 그죠? B하고 E도 짝을 지어지는 것으로 보이긴 해요. 그죠? 근데 봐요. A하고 C가 짝이 지어지는 이유는 C가 A를 거짓말한다 했으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진실이고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B는 2를 찍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죠? 하니까 이것도 둘 중에 하나는 진실이고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TF를 이렇게 나눠 갖게 돼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이거 2명이 진실이고 3명이 거짓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2명이 진실은 여기 다 나왔어요. 그럼 얘는 무조건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이게 거짓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럼 A, B, C들을 볼게요. 이 내용으로부터 계속 이어나갑시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또는으로 연결된 건 그리고로 바뀌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게 P 또는 Q이다. 이게 거짓말이 될 때는 P가 아니다, Q가 아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AND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 두 개가 다 거짓말이란 뜻이 돼요. A가 거짓말, 이 B도 거짓말. 이런 뜻이 돼요. 그죠? 이렇게 되고. 그럼 봐요. C는 A가 거짓말이라고 했으니까 A가 거짓말하는 거 맞잖아요. 그럼 C는 진실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B가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말이 거짓말이 되니까 E는 진실을 말하는 게 되거든요. 이게 E죠. 그죠? E는 진실을 말하는 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정리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핵심은 이게 확정됐다는 거. 이게 확정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확정된다는 게 하나만 정해져도 벌써 이렇게 쉽게 보이잖아요. 그죠? 하기 때문에 지금 통과한 사람을 묻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통합하면 C하고 E가 된다. 답은 4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진실거짓 문제는 짝을 지어서 거기 중에 진실 하나 거짓 하나가 섞여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진실 하나 거짓 하나가 분명히 있다는 거,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확실히 이렇게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모순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였던 거죠. 다음 문제 보죠. 7명입니다. 서로 같은 해 서로 다른 달에 태어났대요. 근데 문제는 9월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비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1, 2, 3, 4, 5, 6, 7, 8, 9월까지 해서 이제 B가 여기가 되고 9월에 가장 늦은 달이다. 이 뒤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E의 생일 바로 다음 달에 G가 있다. 그럼 E 바로 다음 달에 G가. 이건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데 A, C의 생일이 모두 봄이라 했잖아요. 이 봄이 몇 월일까요? 이거. 이건 일반적인 상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3, 4, 5가 봄이고 6, 7, 8이 여름, 9월은 가을, 1, 2월은 뭐 겨울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3, 4, 5, 6, 7, 8, 9, 10, 11까지가 가을, 12, 1, 2가 겨울 이런 식으로요. A하고 C는 이쪽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 중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모르죠. 근데 홀수달이래요. 그럼 A하고 C는 일단은 4월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A하고 C가 이렇게 되거나 C하고 A가 이렇게 되겠죠. 뭐 경우에서는 하나 더 적어보죠. E하고 F는 서로 다른 계절이래요. 그럼 E하고 F는 이렇게 좀 표시합시다. 물론 F하고 이렇게 뭐 어쨌든 다르다. 앞인지 뒤인지 모르겠지만 다르다 이 정도로 표시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이 중에 어딘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겠죠. 물론 가을일 수는 없죠. 그죠? 왜냐면 가을은 B밖에 없으니까. 겨울은 한 명이래요. 한 명. 하나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F는 A보다 늦고 이렇게 G보단 빠르대요. 자, 이렇게 됐죠. 적당히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일단 A가 여기에 나오거든요. 여기에. 그렇죠? 여기에 나오니까 F하고 G하고의 관계 뭐 이런 거를 이걸 보면서 약간 생각해 볼 여지는 있어 보여요. 근데 또 여기서 주어진 거 보면 G가 이렇게 여기 있는 G가 E하고 붙어 있는 게 이렇게 정보로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국은 넷 간의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A는 여기가 됐건 여기가 됐건 그죠? F하고 E하고 G하고의 관계를 보면 여기가 되면 F가 여기가 되고 E하고 G가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E하고 F가 서로 다른 계절이라는 조건에 어긋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안 되는 거고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A, D, F가 하고 그 다음에 E하고 G가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F하고 E는 또 이게 달라야 돼요. 계절이. 하기 때문에 F는 여기 오고 E하고 G가 여기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E하고 G가 붙어 있는 경우밖에 안 되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밖에 안 돼요. 이 G가 이렇게 되거나 이 G가 이렇게 되겠죠. B 여기 하고 AFC가 이렇게 되죠. 그죠? 전체 7명이라고 했어요. 그럼 나머지 한 사람 찾으면 되겠죠. A, B, C, D가 없다. 그죠? D가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D는 1월인지 2월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경우에서는 전체 4가지겠죠. D가 1월인 경우, 2월인 경우, 1월인 경우, 2월인 경우 이렇게. 자, 일단은 선택지로 가겠습니다. 항상 참인 걸 묻고 있습니다. 1번 A의 생일은 D의 생일에 바로 다음 달에 있는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세모 정도로 봐야 되겠고요. 8월에 생긴 사람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2번도 세모 정도로 보고. 3번 D의 생일은 겨울인가? 그렇죠. 1, 2월은 겨울이니까 맞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F의 생일은 D보다 빠른가? F는 D보다 여기서 무조건 느려요. 그죠? 무조건 늦어요. 5번 C하고 G 사이에는 2명이 있는가? C하고 G 사이에는 다른 2달이 될 수 있을 지언정 사람은 한 사람밖에 안 들어와요. 무조건. 그죠? 이건 틀린 거죠. 그러니까. 한 명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항상 옳은 것이니까 답이 3번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1부터 6까지 카드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으며 A부터 F까지 하나가 적혀 있대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1, 2, 3, 4, 5, 6 이렇게 합시다. 4하고 5 뒤에 여기하고 여기 적혀 있는 거 찾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여기서 가장 큰 숫자 뒤에 적혀 있는 건 F가 아니다. 그럼 요거 말하죠. 이게 F가 아니다. 뭐 이런 말이고.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짝수 뒤에 적혀 있는 A, F래요. 그러면 짝수 여기가 이제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근데 여기는 이제 F는 안 되니까 A하고 이 중에 하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정보들이 주어져 있는데 정확하게 확실하게 뭐다라고 주어져 있는 거는 뭐 요거 정도 있는데 나머지도 확실한 건 없고 해서 이거는 그냥 서로 간의 연관을 보기 위해서 차라리 B, C, D, E, F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OX를 적어가면서 서로 간의 연관을 보는 게 방법일 수도 있어요. 정보를 쫙 표시해 보죠. 자, 이거부터 표시해 볼게요. 그럼 여기는 F가 아니니까 여기가 아니란 얘기고. 그렇죠? 짝수 뒤에 A, F니까 홀수는 A, F가 아니란 얘기죠. 이게 확실한 정보죠. 그죠? 여기다 괜히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정보만 적는 게 좋겠죠. 홀수 A, E, F, 5번도 A, E, F 이렇게 됩니다.
D가 적혀있는 카드는 E하고 F 사이래요. D는 E하고 F 사이인데 물론 F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D, E 이렇게. 이거는 붙어있으란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D, EF 뭐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됐고, DF, E, DF 뭐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다음에 홀수 중 두 번째로 큰 숫자. 이건 3이죠. 그죠? 홀수 중 두 번째로 큰 거는 5, 다음 3이니까. 이게 B래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고, 역시 이건 세로로도 X가 되는 이유가 되죠. A는 E 뒤에 적혀 있지 않다. A는 E, D가 아니니까 여기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거 가지고 이제 계속 얘기를 이어나가보는 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D가 여기 중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D는 여기 1번도 안 되고 여기 6번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양옆에도 뭔가 최소한 이거보다 큰 게 있거나 작은 것도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A가 여기 1번이 먼저 정해지네요.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이렇게. 그리고 여기 또 X가 이렇게 쭉쭉쭉. 그럼 여기 5번도 정해지네요. 그죠? D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또 X가 이렇게 쭉쭉. 이런 식으로 연관을 보기가 편해져요. 이렇게 하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정보가 요거 E하고 D하고 F가 이런 관계거든요. D가 E하고 F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일단 D는 여기에요. 그죠? 그럼 E하고 F라고 하는 건 4번하고 6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D가 여기 사이에 있으려면. 근데 여기 보니까 4번하고 6번밖에 안 되는데 그럼 E하고 F는 2번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 E하고 F는 요 중에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요 중에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러니까 E가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F는 여기는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나 여기가 된다는 거죠. 그럼 F는 여기나 여기나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F나 여기나 여기가 된다는 거는 E가 여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게 사이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여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여기 5개가 X가 생기면서 F가 여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이제 사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여기 이제 X가 되고 5개니까 5가 되고 X 되면서 끝이 나죠. 그래서 순서대로 CF, B, A, D, 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4번하고 5번에 뒤에 적혀 있는 걸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A하고 D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 선택지로 가보시면 답이 2번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풀 수도 있어요. 그냥 뭐 간단하게 적어놓고 이거를 뭐 연산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서로 간의 연관을 보기 편하게 OX를 막 채워가면서 문제를 풀면 또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 문제 보죠. 소형차 2대, 중형차 3대, 트럭 1대. 6개 구역이래요. 항상 거짓인 것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보니까 주차 블록 기준으로 1구역과 2구역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 둘. 1구역, 2구역입니다. 자동차는 주차 블록 기준 서로 모두 전면 주차.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서로 마주보는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마주보는 상황. 트럭은 B구역에 주차되어 있지 않다. 그럼 트럭은 여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소형차 앞에는 소형차가 주차되어 있지 않다. 그럼 소형차는 이게 지금 소형차가 서로 2대잖아요. 소형차 옆에는 소형차가 주차되어 있지 않다는 건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는 옆이 아니잖아요. 이렇게가 옆이잖아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전면 주차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장애인 주차 구역인 1B와 1C 이 두 개를 말하는데요. 이 두 개는 소형차, 중형차만 된대요. 그럼 이거는 마찬가지 여기 트럭이 안 되고 여기도 트럭이 안 된다는 얘기가 돼요. 물론 이거는 뭐 어차피 겹치는 정보긴 하지만 그럼 트럭은 결국 이 세 군데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거 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말고는 별로 적혀 있는 게 없어요. 정확히 구체적으로 뭘 딱 정해주는 것도 없고 A, B, C, D, F 이렇게 자리가 막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지는 게 없어요. 그죠? 거기다 중형차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뭐 한글로 적어가면서 해도 좋은데 소형차 2대를 이렇게 중형차를 세모 트럭을 별 이 정도로 표시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한번 빨리 표시해보는 쪽으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트럭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가 가능하잖아요. 나머지는 뭐 이 두 개가 붙어있지 말라고 하는 건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뭐 하니까 이거는 뭐 특별히 뭐 경우의 수가 이렇게 정도밖에 안 나눠지긴 하는데 아니면 뭐 이렇게도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도 될 수 있고 하니까 경우의 수가 되게 이제 많은데 여기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트럭은 딱 3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3가지 경우를 빨리 그냥 그려버리죠.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빨리 그려버리려면 아예 그냥 기호로 표시하기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 3가지가 가능하죠. 트럭은. 됐죠. 그 다음에 보니까 정보가 좀 더 있었어요. 정보를 좀 더 보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됐네요. 트럭이 앞과 옆에는 같은 차종이 되니까 이런데 이런 데는 같은 차종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별, 양옆에 이런 데는 뭐 세모가 됐건 아니면 뭐 동그라미 같은 세모가 됐건 어떻게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표시하기를 별에
여기 셋이 있을 수는 없지만 자리가 어쨌든 여기가 A 다 똑같아야 된다. 어떻게 되든 간에 이렇게 이제 표시하겠습니다. 중형차 두 대는 서로 마주보고 있다 했으니까 중형차는 지금 여기서 세모로 표시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세모는 두 대는 서로 마주본다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이렇게. 자, 됐습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일단 볼 때 트럭의 양옆에 서로 같은 차종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걸로 놓고 보면 여기는 소형차나 중형차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나 세모가 가능하다고요. 세모는 이 동그라미가 소형차, 세모는 중형차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동그라미 들어가는 경우, 세모가 들어가는 경우에서 경우의 수를 두 개로 나눠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세모 둘은 마주봐야 된다고 하는데 세모 둘이 이렇게 되는 경우 아니면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마주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경우를 나눠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각각의 경우에는 다시 하나씩 경우가 나눠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빨리 그려버리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막 경우의 수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느니 이렇게요. 그래서 별은 같은 별, 같은 별, 트럭이죠. 같은 별 이렇게 되고요. 뭐 이걸로 한번 나눠볼까요? 중형차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게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어요. 여기도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어요. 이것도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죠.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이 조건 트럭의 옆하고 앞에는 아빠 같은 차종이라 했으니까 여기가 세모면 여기도 세모여야 돼요. 그죠? 그럼 여기 이제 둘 다 동그라미가 되겠죠? 소형차.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이 옆이 같아야 되는데 세모가 두 개가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두 개가 오는 수밖에 없죠. 여기는 세모. 이렇게 해서 이것도 형성이 돼요. 마찬가지 원리로 여기 세모니까 여기도 세모. 여기는 나머지 동그라미. 여기는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나머지 두 개 동그라미 여기 세모. 여기는 여기가 이게 같아야 되니까 여기 세모니까 여기도 세모. 두 개 동그라미. 여기는 이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그냥 아예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가 어차피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형차가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근데 중형차가 어쨌든 이게 또 무차별적이기 때문에 이 셋을 뭐 구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중형차 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기호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우 수가 6가지입니다. 이거 가지고 일단 문제를 풀어보죠.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는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는 항상 거짓인 건 묻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가 소형차, 세모가 중형차였고 별이 트럭이었어요. 1번 1구역에는 왼쪽을 말하죠. 세 가지 차종. 예, 별, 세모, 동그라미 다 그래요. 그죠? 여기는 근데 두 가지 차종이네요. 여기는.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세모 정도로 보는 게 좋겠네요. 2번 트럭의 오른쪽에는 여기로 치면 여길 말합니다. 그죠? 여기 치면 여길 말하는 거겠죠? 여기로 치면 여기는 오른쪽이 없고 여기도 오른쪽은 없는 거죠. 어쨌든 우리 이제 소형차만 돼 있는가? 여기 보니까 소형차일 수도 있고 중형차일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죠? 이렇게. 이것도 이제 이건 X라고 보는 게 맞죠. 소형차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소형차가 주차되어 있다. 이러면 이건 세모 정도로 봐야 되겠지만 소형차만이라고 하면 이거는 X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죠? 아닐 가능성도 있으니까. 3번 소형차 두 대는 마주보고 주차되어 있지 않다. 소형차는 동그라미 두 개인데 마주보고 주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세모. 4번 장애인 주차구역 이 두 개를 말하거든요. 여기. 한 가지 차종인가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세모.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트럭의 앞과 옆. 얘는 중형차. 이렇게 중형차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소형차일 수도 있어요. 세모죠.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항상 틀린 걸 묻고 있으니까 답이 2번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일단 12번까지 풀어봤습니다. 뒤에 이제 퀴즈 문제하고 나머지 문제들이 좀 더 있는데요. 그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풀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